이명박의 측근들 중에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 그리고 민정 2비서관 김진모 이 두 사람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 그 김백준이요. 청와대 부근에서 원세훈의 상납 2억 원을 직접 받았답니다. 이제 답이 나온 거야. 대박.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떻게 그렇지. 예, 그대로 보고 배운 거야. 똑같이 보고 배운 거니까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이명박이 그대로 전수해 준 거다. 근데 이명박만 모르고 있다. 이명박만 모르고 있잖아 지금. 나는 그 시스템을 몰랐다고 얘기하잖아. 어떡하니. 원래 그런 거야. 거짓말할 때 남들이 잘 몰랐던 루트를 뚫어가지고 뭔가 나쁜 짓을 했죠. 가장 먼저 하는 비겁한 그 변명이 뭐냐면 나는 그런 것 자체를 몰랐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너무 영화 같아요. 네. 어쨌건 김백준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문고리 3인방. 그들의 주군인 박근혜도 들어가 있죠. 김백준에게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저는 이명박도 진짜 바로 구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이명박은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약 20명과 함께 평상시에 2배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뭔가 마지막 파티? 마지막 만찬. 뭐 떨린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어쨌든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쫄리냐? 네. 지금 김백준이나 이명박 쪽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나왔냐면 받은 것 같기도 하다까지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다른 얼개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이유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국정원에 뇌물 받은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죄가 어마어마한 큰 죄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부터 실제로 누구 지시가 있었는지를 얻어내려는 거예요. 수사기법상. 두 사람이 갇혀있는 순간에는 자기들이 불리한 진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그걸 내가 받았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국정원이 일개 비서관이 돈 달라고 해서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바로 코앞에까지 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입에서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견고하게 버티고 이명박이 언론에도 몇 번씩 나오면서 견고하게 버틴 그 명박산성 한쪽에 지금 크랙이 가서 구멍이 뚫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구멍을 넓히고 더 크랙 금간 것을 더 확산시켜서 그 산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김백준 씨가 기사상으로 78세면 우리 나이로 보통 79세나 80세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좀 놀랐어요. 이렇게 고령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지금에 와서 끝까지 이명박을 보호하는가? 도대체 이명박은 무슨 약을 쳐놨길래, 어떤 꼬투리를 잡고 있길래 이런 고령의 노인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건지 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어렸을 때 40살만 넘으면 사람들이 다 늙어버린 건 줄 알았어. 근데 40살 돼 보니까 마음은 똑같아요. 아니 80이든 90이든 진시황은 왜? 그래도 구속되고 뭐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잡아두는 거라고. 어떤 젊음과 돈에 대한 집착과 그 욕망이 많을수록 가다두는 순간 이명박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쩐지 건강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다들. 이 사람들은 계곡으로 단련된 그 건강 아니겠어요, 지금. 테니스도 치고. 이명박이 계곡이 안 줬다잖아요. 지 혼자 처먹었다던데. 김백준 따로 사먹었겠지. 돈이 있는데.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이명박의 최측근.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좀 들어주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해찬 전 총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측근입니까? 정치적 비중상으로 동반자 같은 거예요. 레벨류가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참여정부 때는 직급이라는 게 훨씬 높았어. 마찬가지로 이명박하고 레벨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명박의 일종의 쫄개들, 식소리를 불릴 만한 사람들, 나를 털려고 명정님이나 마차님이나 야수님을 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감은 안 오네요. 너무 다 없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네. 그렇게 하네. 근데 무슨 상황이 있어가지고 나를 직접 치는 건 부담스러워. 그렇게 말하면 기분 되게 좋다. 그래서 마차와 유명종과 야수 이런 사람들을 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내 입장에선. 엄청 불안하지. 자기 측근 중에 2명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놨어. 갇히는 순간에 가둬놓으면 조사하기 편하고요. 이 상황에서 딱 가둬두고 나서 이야기하면 내가 전에 항상 말씀드렸잖아. 갇힌다는 것. 영어의 몸이 된다는 것. 그게 얼만큼 사람한테 힘겨운 일인지는 갇혀봐야 알아요. 특히 김백준 씨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이명박의 지갑이었다잖아요. 살아있는 지갑. 이명박이 생각하는 대로 집행하는. 이 사람이 봤던 것만 체면을 걸어 그 사람을 스케만 쫙 해도 웬만한 거 다 나올 만한 사람인 거야.
근데 그 최측근이라고 불리만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했으면 이젠 다 온 거죠, 사실은. 김백준 씨는 진짜 검찰 앞에서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라는 게 진짜 이 진술을 하다 보면 내가 내 이야기에 취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은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거든요. 그 인간의 본능 같은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한번 뱉어버렸으면 그 이야기를 이거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본능 때문에 자기가 그걸 계속 보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면 안 되고 뱉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구속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친 거잖아요. 그 연세도 많으신데 나도 쓸쓸하고 가서 빨리 불고. 노인 폄훼하지 마세요, 두 분. 이분들의 목표는 100살 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창창해. 장수만세요. 나이는 문제가 아니야. 아, 청년이구나. 그 논리대로 가면 이명박을 가둘 수가 없어, 고령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건 노인 공경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이 사람들의 나이는 실제로 명정님보다 훨씬 더 젊을지도 몰라. 신체적으로. 신체 나이. 맞아. 1940년생이면 2차 대전 일어날 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줄기세포 치료받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 먹는 거를 보면은 알아요. 저보다 젊은 거 맞아. 신체 지수가 신체 나이가 다 저보다 젊어요. 이명박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겠죠. 예. 먹는 거 보면 압니다. 관리도 받고. 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몸에다가 좋은 걸 쏟아 부었으면 당연히 기력이 넘치겠지. 그 메이크업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은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TMI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20, 30대 여자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건데 이명박이 샤넬 메이크업 베이스 중에 복숭아 매배라는 게 있어요. 그걸 쓴다는 거예요. 뭔 말이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넬 향수 중에? 아니 샤넬에서 나오는 화장품 중에 메이크업 베이스라고 화장하기 전에 바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명박이 평소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바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언론에 한 번씩 비칠 때마다 그래서 이명박 매배라고 불려요. 그 샤넬의 그 아이템이. 버렸네. 그러면서 애들이 되게 짜증을 내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안철수의 차차 틴트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베네피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건데 그 차차 틴트예요. 틴트는 입술에 바르면 이게 이제 약간 촉촉해 일시적인 염색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철수가 좋아하는 게 차차 틴트다. 혹시 하태경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하태경 TV 나올 때 보니까 완전 시뻘겋게 나오던데. 그래서 각 정치인마다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그러면 각 브랜드에서 소송해야겠네요. 브랜드 이미지 소송시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걸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의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에이, 많이 쳐발라라, 씨. 자, 어쨌건 이명박은 지금 이제 조합을 안 속일 거고요. 검찰도 마지막 카드를 빼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스에 집중해 왔는데 다스보다 훨씬 이명박을 칠 수 있는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 국정원 뇌물이 갑툭튀한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왔다. 민주정부 때는 없었다. 언제까지 있었는지 모르지만 민주정부 때는 없었다는 걸 지금 공식적으로 다 확인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명박 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빼먹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게 이명박이었구나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습성이나 성향으로 머리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이명박한테 갔다는 소리를 확실한 물증을 갖고 저는 지금 뛰는 거라고 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김태효나 김관진처럼 만약에 구속이 안 될 경우에 또 받는 그 리스크 이건 좀 어마어마할 게 컸겠지만 검찰은 좀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엔 누구를 불러야 돼? 부른다면. 김백준과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와요. 지갑을 불렀으니 이제 지갑 주인을 불러야죠. 징역 10년이에요, 최소한. 자기들이 징역 10년이면 억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아니요, 건강해요. 왜 노인 폄하하세요? 백골이 건강하신 분들인데.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과 맞먹는 정도의 가장 강력한 거죠. 다스 문제인데 다스 문제도 저는 코앞에 와 있다고 봐요. 다스 압수수색 했지. 다 했어. 결정적인 거 하나가 나왔어요. 진술이긴 하지만 다스의 창업 자금을 이명박이 제공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광공업이라고 다스 협력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경리팀에 이모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을 조사한 이유가 다스의 경리팀 직원인 그 조모 씨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전달한 자금 120억 원을 관리하던 사람이야. 처음에. 네. 그러니까 협력업체라고 하는 게 사실 협력업체가 아니고 다 자기네 가족들이 만든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스 협력업체가 있으면 그중에 굉장히 많은 다수는
자기 일가 친척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어떤 그런 식으로 유지를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돈 관리를 부탁받은 경위, 관리한 돈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명박 자체가 다스의 설립 초기 투자 자금을 지금 이명박이 됐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게? 다스의 주인이. 돈 낸 사람이 주인이죠. 뭐. 네. 이게 이제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8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현대에서 시트에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몰빵이라고 그러죠. 밀어주기. 그걸로 큰 회사고 이명박은 또 철저한 현대맨이고 뭐 돈 낸 사람이 주인이겠죠. 저는 정말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다스도 만들고 BBK도 투자하고 했다고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곡동 땅은 원래 이명박 거였을까? 이명박이 어디서 또 슈킹한 걸까?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강원도 지역의 평화의댐 그리고 소양강댐 이런 걸 이렇게 짓는다고 했을 때 정주영 회장이 제일 먼저 강남 땅을 사들였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강남 땅을 사들이면서 직원들 명의로 이제 다 돌려놨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를 이명박이 슈킹한 건 아닐까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적이 있는데 이명박 같은 스타일이 자기 돈 주고 땅을 사거나 재산을 불린다는 건 사실 생각하기 어려워요. 압구정 아파트도 네 채를 또 김재정 씨 이름으로 이상득 씨 이름으로 차명으로 해가지고 현대에서 뜯어냈는데 이 현대의 그 직원들 앞으로 들려놨던 그 소유권, 땅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렇게 슬쩍 돌려가지고 욕을 많이 듣고 이렇게 퇴직한 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자리에다가 지하철을 내줌으로써 땅값을 몇백 배 튀겨버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 미리.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결국은 IMF 이후에 망했다. 망해서 법정관리 들어갔다가 다시 정상화된 거거든요. 현대건설이 망한 이유가 이명박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에요. 중동이나 이런 데서 공사를 이렇게 무조건 수주해와요. 네. 그래서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그런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래갖고 외상으로 공사해 주는 거예요. 그 돈을 몇 건을 못 받아버리면 부도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에 뭐 이명박 신환에 뭐니 하지만 이런 거 있죠. 막 덤핑. 무조건 끌어와서 막 그 손해 보는 장사도 막 하고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그 세후 확보랄까 이런 걸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예전에 트위터에서 활동할 때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 하나가 한국에 있는 모 다리를 이명박이 이거 지은 적인데 그 다리가 무너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뭐 하기 좋아하고 하는데 수기장부라는 건 진짜 대표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일단 한쪽으로 뇌물 받고 협력업체한테는 뇌물 받고 이쪽에다는 이명 계약하고 어쨌건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부정한 돈을 갖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가 조작과 횡령. 이 돈을 갖고 자기 돈이 아닌 돈을 갖고 계속해서 돈을 불리고 회사를 더 유지해 나가고 이명박이 갖고 있는 면죄부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원래 저 새끼는 그런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민주 쪽 인사들이 그랬다고 하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라니까. 네. 모든 정황이 다 이명박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와중에 지금 정호영 특검이 주말에 나와서 뭘 잘했는지 번이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나는 할 거 다 했다. 난 다 했는데 검찰이 내 자료 받아갖고 수사를 안 한 직무유기다. 이러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기함을 했어요. 놀랬어요. 저 사람이 특검 맞았었나? 왜냐하면 그때 이명박 BBK 특검에서는요. 실소유주와 실체를 밝히는 거였거든요. 특검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은 초지일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120억 원은 횡령이었고 그건 우리는 수사자료에 넣어서 검찰한테 줬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거다. 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완전히 프레임을 이게 BBK 다스가 이명박이 거였냐 아니었냐라는 논점을 완전히 120억 횡령으로 돌려버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거는 여직원이 한 거라는 걸 우리는 수사해서 밝혀내서 검찰한테 줬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그 정호영 특검이 좀 프레임 전략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명종님 말씀하신 것처럼 120억을 여직원의 횡령으로 몰다는 이 프레임 자체를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정호영 특검이 나는 그렇게 봤다. 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봤다.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말아라. 라는 개인 횡령이라는 그 혐의 자체를 그러니까 파악하지 못한 검찰한테 책임을 넘기거나 안 그러면 그 여직원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나 바보야. 나는 120억 횡령한 거 알았지만 그냥 알았다는 걸로 그냥 그쳐서 수사 안 했어. 처벌도 안 했어. 라는 거를 믿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요 사람의 그 기자회견 발표문만 딱 들은 사람들은 맞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BBK 특검을 하게 되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고 해서 특검의 목표가 있어요. 수사 목표. 거기에 부합되는 거를 수사하는데 이 120억 관련은 여직원이 개인 횡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의 수사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걸 확실히 여직원이 횡령한 거라니까? 라는 전제로 놓고 이 얘기를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가정을 놓고 결과를 도출해서 그렇죠. 난 책임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하면 일반 경찰이 수사해도 되는 사건이야. 제가 해도 돼요. 해당 당사자가 이명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영향력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핵심이 이런 겁니다. 처음에 보도가 났을 때는 어떤 보도가 났냐면 정호영 특검이 검찰한테 사건 기록을 인계 안 했네로 났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약간 살짝 내용이 약간 틀어졌어요. 사건 내용은 인계를 했는데 검찰한테 인계를 한 게 아니라 보고관서로 바로 갔다. 검찰 쪽에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도 이번에 그 박영수 특검처럼 특검 기간이 끝나고 나면 검찰에서 받을 준비를 하고 전담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소유지를 위해서. 근데 그 당시 검찰도 그걸 받을 준비도 아예 안 된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진실게임이 나니까 우리한테 넘어온 건 없어. 지금 기록물은 줬다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 검찰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관소 같은 데다가 넣어놨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찾아가 이런 부분이었을 거라고 보고 사건 기록이 10만 장이나 되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검찰 쪽도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자기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 쪽 핑계도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양이라는 게 보통 2,000페이지, 2,500페이지짜리 책자로 수십 권이 와요. 그러면 2,000페이지 10권만 해도 2만 페이지잖아요. 그러면 그 2만 페이지라고 해서 다 못 보느냐? 다 봅니다. 기본적으로 문서라는 건 목차라고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페이지를 다 보는 게 업무가 아니거든요. 목차를 확인하고 목차 중에서 정말 그 중요도로 다시 내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하면서 수십만 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를 며칠간에 걸쳐서 다 확인해요. 근데 이게 기사상에서 10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이라는 이 말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저녁 정도면은 다 확인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10만 페이지라고 되더라고요. 첨부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을 거고 별 의미는 없지만 영수증이 막 수백 장 했다고 쳐요. 그 중에서 핵심이 될 만한 영수증은 한 2장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다 필요한 지가 그냥 구색 맞추기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공문서는 기본적으로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목차. 제목에 모든 걸 다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제목을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목차만 보더라도 그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핑계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기사를 보면 정호영뿐이 아니고 특검하고 대한민국 검찰, 경찰 모든 기관들이 이거를 덮어두기로 간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고요. 그 상황이 끝나갈 무렵에 정호영 특검이 이런 지시를 합니다. 이건 특검 관계자가 얘기한 거예요. 다스비 자금 120억 원을 다시 입금해라. 이거 정호영 특검이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특검 관계자가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뉴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특검 보도 영전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검사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검사들 다 승진했고요. 파견 검사들. 이거는 정황이 너무 뚜렷한 겁니다. 그래서 정호영 특검이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그 기자들 앞에서 질문도 받지 않고 자기 할 얘기만 그냥 쭉 읽고 들어가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저는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못한다고 보거든요. 알아서 기었을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특검 정도 되는 위치인데 대통령 당선자가 미리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협박했다거나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그 사회적 분위기상 봤을 때 대충 덮어주는 게 자기도 좋고 당선자도 좋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그냥 휩쓸려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호영 특검이고 이명박을 정말 단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대통령 당선자지만 가장 서슬이 벌어진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검찰이 인계하면서 핵심이 뭐고 이게 뭘 더 파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겠죠. 근데 정호영이 특검 끝나고 나서 발표했던 건 이명박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리고 사건 수사 기록도 적극적으로 넘겨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
돌려주기 싫은 물건이 하나 있어. 빌렸는데 내 친구한테. 근데 이 친구가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상황이 되면 물어볼 때까지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야야 그거 빌려간 거 어떻게 됐냐. 저번에 갖다 놨는데 그렇게 그냥 대충 퉁을 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제가 손질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특검한테 나 대통령 됐다. 국가방문을 하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야 근데 좀 지루하다 이제 좀. 지금 뭐 국정원 특활비든 다 쓰든 간에 이명박 포토라인에 언제 서냐고.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설날 선물로 나올라나? 어쩐지 건강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다들. 이 사람들은 계곡으로 단련된 그 건강 아니겠어요 지금. 테니스도 치고. 이명박이 계곡이 안 줬다잖아요. 지 혼자 처먹었다던데. 김백준 따로 사 먹었겠지. 돈이 있는데.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이명박의 최측근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좀 들어주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해찬 전 총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측근입니까? 정치적 비중상으로 동반자 같은 거예요. 레벨류가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참여정부 때는 직급이라는 게 훨씬 높았어. 마찬가지로 이명박하고 레벨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명박의 일종의 쫄개들, 식소리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 나를 털려고 명주형님이나 마차님이나 야수님을 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감은 안 오네요. 너무 다 없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네, 그렇게 하네. 근데 무슨 상황이 있어가지고 네. 나를 직접 치는 건 부담스러워. 그렇게 말해 기분 되게 좋다. 그래서 마차와 유명종과 야수 이런 사람들을 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내 입장에선. 엄청 불안하지. 자기 측근 중에 2명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놨어. 갇히는 순간에 가둬놓으면 조사하기 편하고요. 이 상황에서 딱 가둬두고 나서 이야기하면 내가 전에 항상 말씀드렸잖아. 갇힌다는 것. 영어의 몸이 된다는 것. 그게 얼만큼 사람한테 힘겨운 일인지는 갇혀봐야 알아요. 저기 김백준 씨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이명박의 지갑이었다잖아요. 살아있는 지갑. 이명박이 생각하는 대로 집행하는. 이 사람이 봤던 것만 체면을 걸어 그 사람을 스케마 쫙 해도 웬만한 거 다 나올 만한 사람인 거야. 근데 그 최측근이라고 불리만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했으면 이젠 다 온 거죠, 사실은. 김백준 씨는 진짜 검찰 앞에서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라는 게 진짜 이 진술을 하다 보면 내가 내 이야기에 취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완성하고 싶은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거든요. 그 인간의 본능 같은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한번 뱉어버렸으면 그 이야기를 이거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본능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계속 보충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면 안 되고 뱉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구속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친 거잖아요. 그 연세도 많으신데 나도 쓸쓸하고 가서 빨리 불고. 노인 폄훼하지 마세요, 두 분. 이분들의 목표는 100살 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창창해. 장수만세요? 나이는 문제가 아니야. 청년이구나. 그 논리대로 가면 이명박을 가둘 수가 없어, 고령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건 노인 공경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이 사람들의 나이는 실제로 명종님보다 훨씬 더 젊을지도 몰라. 실제적으로. 신체 나이. 맞아. 1940년생이면 2차 대전 일어날 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줄기세포 치료받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 먹는 거를 보면은 알아요. 저보다 젊은 거 맞아. 신체 지수가 신체 나이가 다 저보다 젊어요. 이명박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겠죠. 예. 먹는 거 보면 압니다. 관리도 받고. 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몸에다가 좋은 걸 쏟아 부었으면 당연히 기력이 넘치겠지. 그 메이크업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은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TMI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20, 30대 여자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건데 이명박이 샤넬 메이크업 베이스 중에 복숭아 매배라는 게 있어요. 그걸 쓴다는 거예요. 뭔 말이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넬 향수 중에? 아니 샤넬에서 나오는 화장품 중에 메이크업 베이스라고 화장하기 전에 바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명박이 평소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바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언론에 한 번씩 비칠 때마다 그래서 이명박 매배라고 불려요. 그 샤넬의 그 아이템이. 버렸네. 그러면서 애들이 되게 짜증을 내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안철수의 차차 틴트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베네피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건데 그 차차 틴트예요. 틴트는 입술에 바르면 이게 이제 약간 일시적인 염색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철수가 좋아하는 게 차차 틴트다. 혹시 하태경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하태경 TV 나올 때 보니까 완전 시뻘겋게 나오던데. 그래서 각 정치인마다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그러면 각 브랜드에서 소송해야겠네요.
브랜드 이미지 손상시켰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걸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의 화장품.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에이, 많이 처발라라, 씨. 자, 어쨌건, 이명박은 지금 이제 조합을 안 속일 거고요. 검찰도 마지막 카드를 빼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스에 집중해 왔는데, 다스보다 훨씬 이명박을 칠 수 있는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 국정원 뇌물이 갑툭튀한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왔다. 민주정부 때는 없었다. 언제까지 있었는지 모르지만 민주정부 때는 없었다는 걸 지금 공식적으로 다 확인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명박 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빼먹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아, 이게 이명박이었구나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습성이나 성향으로 머리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이명박한테 갔다는 소리를 확실한 물증을 갖고 저는 지금 뛰는 거라고 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김태효나 김관진처럼 만약에 구속이 안 될 경우에 또 받는 그 리스크 이건 좀 어마어마하게 컸겠지만 검찰은 좀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엔 누구를 불러야 돼? 부른다면. 김백준과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지갑을 불렀으니 이제 지갑 주인을 불러야죠. 징역 10년이에요, 최소한. 자기들이 징역 10년이면 억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아니요, 건강해요. 왜 노인 폄하하세요? 백골이 건강하신 분들인데.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과 맞먹는 정도의 가장 이제 강력한 거죠. 다스 문제인데. 다스 문제도 저는 코앞에 와 있다고 봐요. 다스 압수수색 했지. 다 했어. 결정적인 거 하나가 나왔어요. 진술이긴 하지만 다스의 창업 자금을 이명박이 제공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광공업이라고 다스 협력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경리팀에 이모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을 조사한 이유가 다스의 경리팀 직원인 그 조모 씨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전달한 자금 120억 원을 관리하던 사람이야. 처음에. 네. 그러니까 협력업체라고 하는 게 사실 협력업체가 아니고 다 자기네 가족들이 만든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스 협력업체가 있으면 그중에 굉장히 많은 다수는 자기 일가 친척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어떤 그런 식으로 유지를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돈 관리를 부탁받은 경위, 관리한 돈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초지일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120억 원은 횡령이었고 그건 우리는 수사 자료에 넣어서 검찰한테 줬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거다. 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완전히 프레임을 이게 BBK 다스가 이명박이 거였냐 아니었냐라는 논점을 완전히 120억 횡령으로 돌려버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거는 여직원이 한 거라는 거를 우리는 수사해서 발표를 해서 검찰한테 줬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그 정호영 특검이 좀 프레임 전략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명종님 말씀하신 것처럼 120억을 여직원의 횡령으로 몰다는 이 프레임 자체를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정호영 특검이 나는 그렇게 봤다. 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봤다.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말아라. 라는 개인 횡령이라는 그 혐의 자체를 그러니까 파악하지 못한 검찰한테 책임을 넘기거나 안 그러면 그 여직원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나 바보야. 나는 120억 횡령한 거 알았지만 그냥 알았다는 걸로 그냥 그쳐서 수사 안 했어. 처벌도 안 했어. 라는 거를 믿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요 사람의 그 기자회견 발표문만 딱 들은 사람들은 맞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BBK 특검을 하게 되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고 해서 특검의 목표가 있어요. 수사 목표. 거기에 부합되는 거를 수사하는데 이 120억 관련은 여직원이 개인 횡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의 수사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건 확실히 여직원이 횡령한 거라니까? 라는 전제를 놓고 이 얘기를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가정을 놓고 결과를 도출해서 그렇죠. 난 책임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하면 일반 경찰이 수사해도 되는 사건이야. 제가 해도 돼요. 해당 당사자가 이명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영향력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핵심이 이런 겁니다. 처음에 보도가 났을 때는 어떤 보도가 났냐면 정호영 특검이 검찰한테 사건 기록을 인계 안 했네로 났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약간 살짝 내용이 약간 틀어졌어요. 사건 내용은 인계를 했는데 검찰한테 인계를 한 게 아니라 보관소로 바로 갔다. 검찰 쪽에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도 이번에 그 박영수 특검처럼 특검 기간이 끝나고 나면 검찰에서 받을 준비를 하고 전담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소유지를 위해서. 근데
그 당시 검찰도 그걸 받을 준비도 아예 안 된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진실 게임이나 하니까 우리한테 넘어온 건 없어. 지금 기록물은 줬다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 검찰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관소 같은 데다가 넣어놨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찾아가 이런 부분이었을 거라고 보고 사건 기록이 10만 장이나 되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검찰 쪽도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자기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 쪽 핑계도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양이라는 게 보통 2,000페이지, 2,500페이지짜리 이명박의 측근들 중에서 전 청와대 정무기획관 김백준 그리고 민정 2비서관 김진모 이 두 사람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 그 김백준이요 청와대 부근에서 원세훈의 상납 2억 원을 직접 받았답니다. 이제 답이 나온 거야. 대박.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떻게 그렇지. 예,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똑같이 보고 배운 거니까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이명박이 그대로 전수해 준 거다. 근데 이명박만 모르고 있다. 이명박만 모르고 있잖아 지금. 예. 나는 그 시스템을 몰랐다고 얘기하잖아. 어떡하니? 원래 그런 거야. 거짓말할 때 남들이 잘 몰랐던 루트를 뚫어가지고 뭔가 나쁜 짓을 했죠. 가장 먼저 하는 비겁한 그 변명이 뭐냐면 나는 그런 거 자체를 몰랐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너무 영화 같아요. 예. 어쨌건 김백준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문고리 3인방. 그들의 주군인 박근혜도 들어가 있죠. 김백준에게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저는 이명박도 진짜 바로 구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이명박은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약 20명과 함께 평상시에 2배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뭔가 마지막 파티? 마지막 만찬. 뭐 떨린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어쨌든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쫄리냐? 예. 지금 김백준이나 이명박 쪽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계속 발뺌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나왔냐면 받은 것 같기도 하다까지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다른 얼개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이유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국정원에 뇌물 받은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죄가 어마어마한 큰 죄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부터 실제로 누구 지시가 있었는지를 얻어내려는 거예요. 수사기법상. 두 사람이 갇혀있는 순간에는 자기들이 불리한 진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그걸 내가 받았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국정원이 일개 비서관이 돈 달라고 해서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이 바로 코앞에까지 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입에서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견고하게 버티고 이명박이 언론에도 몇 번씩 나오면서 견고하게 버틴 그 명박산성 한쪽에 지금 크랙이 가서 구멍이 뚫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구멍을 넓히고 더 크랙 금 간 것을 더 확산시켜서 그 산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김백준 씨가 기사상으로 78세면 우리 나이로 보통 79세나 80세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좀 놀랐어요. 이렇게 고령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지금에 와서 끝까지 이명박을 보호하는가? 도대체 이명박은 무슨 약을 쳐놨길래, 어떤 꼬투리를 잡고 있길래 이런 고령의 노인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건지 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어렸을 때 40살만 넘으면 사람들이 다 늙어버린 건 줄 알았어. 근데 40살 돼 보니까 마음은 똑같아요. 아니 80이든 90이든 진시황은 왜? 그래도 구속되고 뭐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잡아두는 거라고. 어떤 젊음과 돈에 대한 집착과 그 욕망이 많을수록 가다두는 순간 이명박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명박 자체가 다스의 설립 초기 투자 자금을 지금 이명박이 됐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게? 다스의 주인이. 돈 낸 사람이 주인이죠. 네. 이게 이제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8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현대에서 시트에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몰빵이라고 그러죠. 밀어주기. 그걸로 큰 회사고 이명박은 또 철저한 현대맨이고 뭐 돈 낸 사람이 주인이겠죠. 저는 정말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다스도 만들고 BBK도 투자하고 했다고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곡동 땅은 원래 이명박 거였을까? 이명박이 어디서 또 슈킹한 걸까?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강원도 지역에 평화의 댐 그리고 소양강댐 이런 걸 이렇게 짓는다고 했을 때 정주영 회장이 제일 먼저 강남 땅을 사들였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강남 땅을 사들이면서 직원들 명의로 이제 다 돌려놨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를 이명박이 슈킹한 건 아닐까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적이 있는데, 이명박 같은 스타일이 자기 돈 주고 땅을 사거나 재산을 불린다는 건 사실 생각하기 어려워요. 압구정 아파트도 내 채를 또 김여정 씨 이름으로, 이상득 씨 이름으로 차명으로 해가지고 현대에서 뜯어냈는데, 이 현대의 그 직원들 앞으로 들려놨던 그 소유권, 땅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렇게 슬쩍 돌려가지고 욕을 많이 듣고 이렇게 퇴직한 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자리에다가 지하철을 내줌으로써 땅값을 몇백 배 튀겨버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 미리.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결국은 IMF 이후에 망했다. 망해서 법정관리 들어갔다가 다시 정상화된 거거든요. 현대건설이 망한 이유가 이명박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에요. 중동이나 이런 데서 공사를 이렇게 무조건 수주해와요. 네. 그래서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그런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래갖고 외상으로 공사해주는 거예요. 그 돈을 몇 건을 못 받아버리면 부도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에 뭐 이명박 신원에 뭐니 하지만 이런 거 있죠. 막 덤핑. 무조건 끌어와서 막 그 손해 보는 장사도 막 하고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그 세후 확보랄까 이런 걸 네.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예전에 트위터에서 활동할 때 굉장히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모 다리를 이명박이 이거 지은 적인데 그 다리가 무너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뭐 하기 좋아하고 하는데 수기장부라는 건 진짜 대표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일단 한쪽으로 뇌물 받고 협력업체한테는 뇌물 받고 이쪽에다는 이면 계약하고 어쨌건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부정한 돈을 갖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가 조작과 횡령. 이 돈을 갖고 자기 돈이 아닌 돈을 갖고 계속해서 돈을 불리고 회사를 더 유지해 나가고 이명박이 갖고 있는 면죄부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원래 저 새끼는 그런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민주 쪽 인사들이 그랬다고 하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라니까. 네. 모든 정황이 다 이명박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와중에 지금 정호영 특검이 주말에 나와서 뭘 잘했는지 본인이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나는 할 거 다 했다. 나는 다 했는데 검찰이 내 자료 받아갖고 수사를 안 한 직무유기다. 이러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기함을 했어요. 놀랬어요. 저 사람이 특검 맞았었나? 왜냐하면 그때 이명박 BBK 특검에서는요. 실소유주와 실체를 밝히는 거였거든요. 특검 자체.